AI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레벨로 오는 거죠. 그것이 여실이라는 게 이게 AI는 뭐냐?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를 많이 만들게 되면 핵심적인 장비는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죠. 삼성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서 영상 5, 6% 올라가고 나면은 아마 소부장 주식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거든요. AI의 효용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실 시각화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무슨 뭐 바둑, 그렇죠. 이세돌하고 뭐 네. 했던 거.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 그 상업적으로 실생활에 네, 확 맞습니다. 뛰어들어온 게 이번 같아요. 이번이죠. 예. 거의. 예. 보시면은 그 2010년 특수하게 그 그 바둑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한 거잖아요. 옛날 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챗이라는 챗 GPT가 채팅으로 하지만 다 다방면에 하거든요. 에세이를 써주기도 하고 네. 코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물론 2021년까지 자료밖에 없다 그러지만 그걸 다 뒤져서 한마디로 검색을 하는 단순한 기능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레벨을 한 단계 달리 하는 거니까 인간은 또 어떻게 되죠? 이게 뭐지? 하는 와우가 들어오고 그럼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뭘 검색하려면 검색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검색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지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벨의 그 단계를 AI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레벨로 오는 거죠. 그것이 여실이라는 게 이게 작년도 11월 30일 날 출시했는데 보통 어떤 신제품이나 뭐가 나오고 나면 100만 명이 사용하는 데 있어 도달하는 개월을 가지고 그거의 혁신의 그 초기를 측정하는데 우리 넷플릭스 주가 올라서 다행인데 넷플릭스는 좀 다릅니다만 100만 명을 사용자 도달하는데 42개월 3년 넘게 걸린 거죠. 우리가 생각하던 또 페이스북이 처음에 나왔고 사람들이 거기 가입해가지고 하는 게 100만 명 되는데 10개월 1년 좀 빨랐네요. 네, 빨랐죠. 아이폰은 어떻게? 더 빨랐네요. 2.5개월. 네. 이 정도 됐을 때 와 혁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와우하고 편리하고 그 전에 넷플릭스가 없을 때 제 서비스가 다르잖아요. 페이스도 그렇고 아이폰도 다르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챗 GPT라는 것은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화제성. 이게 결국 혁신적이어야 화제성을 띄우는 거니까. 혁신적이어야지 화제성이 되는 거죠. 괜히 100만 명이 시간 아깝게 하지. 이거 공짜잖아요.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게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리고 저쪽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능 챗이 계속 확장이 되겠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네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그렇죠. 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참 맞습니다. 애매해요. 네. 오늘 이제 그것이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목도를 했어요. 넷플릭스 이렇게 갈 때 100만 명 되고 나서 주가 아마 샀으면 넷플릭스 여전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 아이폰이 2.5개월 걸리고 나서 샀을 때 2007년도 한국 2010년인데 그때 샀을 아이폰 갖고는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나중에 대입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얘네들이 목표하는 그 수요에 한 10% 가면은 주식은 이미 다 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그렇게 10% 넘어갔거든요. 아까 말한 혁신의 확산적으로 우리 챗 GPT AI는 뭐냐?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이제 얼마 됐죠? 한 달은 지금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그럼 지금도 여기 이런 주가는 조정받을 때 사들여가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특히 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매크로가 중요성이 작년에 5, 60% 이제 20, 30%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매크로 때문에 같이 주가가 오르내리거나 지난 한 일주 동안 한 10% 올랐으니까 2% 빠지거나 이럴 때 어느 주식을 사느냐?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주식을 보면은 이게 그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한 보름 20일 정도 네네. 주가의 흐름이 파란색이고요. 보시면 같이 잘 올랐어요. 네,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여기 두드러지게 오른 게 있죠. 엔비디아. 그렇죠. 예. 답은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최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 최대 수혜죠. 예. 이게 작년 연말 대비해서 다 오르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만 봅시다. 엔비디아가 30% 오르는 동안 물론 반도체에 만만치 않은 리더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많이 만들게 되면 핵심적인 장비는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죠. 진짜 핵심적인 장비는 노광 장비라고 해가지고 그 찍는 거. 반도체는 이제 그 웨이퍼. ASML. 그렇죠. 네덜란드 회사.
네덜란드에서 얼마나 굉장한 회사인데 사실은요. 그럼 그렇죠. 그 회사도 23%밖에 웃기네요. 지금 한 달 사이에 24% 올랐고요. 오늘 아침까지. 네. 예. 마이크론 우리 반도체의 하이닉스랑 똑같은 것도 24%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평균은 15%도.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나 ASML은 이렇게 계속 더 올랐을까? 필라델피아는 15%. 이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S&P 500, 나스닥, 다우는 마이너스고요. 다우는 빠졌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나스닥 많이 올라왔지만 9%가 안 올랐어요. 나스닥보다 2배, 3배 이상, 나스닥보다 2배, 3배 이상의 성과를 지금 한 달 넘게 사이에 보는 것이 엔비디아, ASML 이런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실히 드러난 거죠. 네. 저기 아까 AI GPT 할 때 그 칩, AI CPU에 해당되는 거는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H100이라고 있거든요. 새로 나온 제품.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마라라고 작년에 계속 제재를 가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제품인데 아무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효과가 지금 당장에 뭐 얼마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확산되면 1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10억 개, 10억 명이 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쓰이는 CPU로서 엔비디아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30% 정도 오른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ASML이나 나스닥 평균하고 대비해보면 이게 엄청난 차지 않습니까? 한 달 사이. 그러면 아예 연말하고 연초가 다르니까 아니 그거 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챗 GPT가 나온 게 언제라 그랬어요? 11월 30일에 나왔어요. 네, 11월 30일. 근데 사실은 그날은 아무도 사람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100만 명이 됐다는 게 11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때쯤 되고 기사에 나온 게 100만 명이 됐어요? 이게 뭐죠? 라고 한 게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부터 주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최근에 올라온 모든 주가 올라간 거 말고 챗 GPT 효과가 어느 정도 숨어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ASML하고 요 세 명이 12%에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 그동안 이게 12% 오를 동안에 나스닥은 2%, 나스닥은 2.5%, S&P는 1.4%,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7%밖에 안 올랐어요. 이래저래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서 올해 오른 것뿐만 아니고 그 챗 GPT 효과가 그 반도체 대장인 ASML 그거가 갔을 경우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갔을 때 장비 업체 ASML한테는 확실하게 일관적인 그 상관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중에는 챗 GPT 이거가 계속되면은 빠질 때 있잖아요. 다른 거 머리 아플 때는 가장 핵심인 엔비디아라고 그 다음에 영원한 반도체 장비의 강자인 ASML은 다른 주식보다도 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 주식은 그럼 ASML이나 엔비디아 즉 챗GPT 영향이 없느냐면은 유감스럽게 또 그 영향보다는 마이크론의 영향이 더 크죠. 그렇죠. 이건 메모리 반도체니까. 근데 마이크론도 못지않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웃긴 건데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상에는 이렇게 아까 챗GPT 같은 이런 테마로 가는 주식의 성장성도 있지만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도체에서는 컷, 생산 컷, 그 다음에 캐펙스 컷 이런 거 효과도 못지 않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는 지난 12월 8일 이후에도 12% 비슷하게 올랐고 아까 연말 대비해서 24% 올랐으니까 ASML 비슷하게 올랐으니까 효과 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이닉스는 따라갔어요. 아까 컷한 거 효과 11% 올랐고 10% 올랐으니까 비슷하게 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섞여 있죠. 네. 섞여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괜찮은데 시장 대비했을 때는 아웃퍼폼하죠. 시장의 코스피가 최근 한 달 반 사 7%를 때 12% 했고 뭐 12월 8일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했으니까 괜찮긴 한데 월등한 아웃퍼폼은 이렇게 확실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ASML, 엔비디아를 사야지 삼성전자보다는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도 있고 모바일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있고 하니까 네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대감, 집중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그렇죠. 앞으로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는 그 사이클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올랐다 그러면은 펀더멘털적으로 올라가는 거나 펀더멘털 올라갔다 내려갈 때 추세적인 거는 ASML이나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아까 챗GPT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은 애플하고 비슷한 거예요. 애플이나 여기 인텔, AMD. 인텔, AMD는 그냥 CPU고 그렇죠. 애플은 그냥
IT 대명사잖아요. 걔네들 세 명의 요 같은 기간 동안 주가 흐름이면요 평균하면은 삼성전자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프할 때는 공부를 하고 사이클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럼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낮게 사야 되는데 그 낮게 사는 시점은 좀 지났어요. 그렇죠. 이미 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러는데 만약 그런 거를 계속 본다면은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다시 들어가는 거고 큰 흐름에서는 챗GPT 같은 이런 흐름에서는 ASML, 엔비디아를 계속적으로 와치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ASML이나 엔비디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야 된다. 장기적 흐름은 마치 우리 이럴 때 페이스북하고 아이폰하고 넷플릭스가 이런 어떤 도달 지점을 돌파했을 때 주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향후 3년, 5년간을 바라보는 시작점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런 혁신적인 거는 사실은 결국은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와우하고 편안하느냐. 우리가 챗GPT 말고 채팅하는 건 얼마든지 얘들 나왔어요. 근데 어색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좀 뭐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우 하는데 이게 뭐지? 굉장히 부드러워. 내 그 에세이만 할 때 진짜 친구 같고 도움 줄 수 있어. 이런 레벨이 오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면은 과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어떤 성과를 내거나 뭘 이렇게 리포트를 내거나 하는 사람하고 그걸 포함하지 못하는 레벨하고 달라질 거거든요. 그 레벨에 되면 챗GPT나 이런 것이 유료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경쟁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게 아까 뭐 구독 얘기가 뭐 5만 원에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써본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까지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그리고 또 맞습니다. 그것도 있을 거예요. 과시, 얼리 어답터로서 나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야. 바로 그 포인트. 그러니까 와우 편안하고 과시 욕구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확실히 될 때까지 주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들어와서 왜 5만 원이야? 나는 2만 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정도 레벨의 와우와 편안함을 할 수 있다면은 오픈 AI가 혼자 독주는 못하겠지만 그 이제 구글인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독주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은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보통 이러려면은 적어도 3년은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저는 이 이제 섹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AI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라는 화두, 키워드로 나스닥이라는 기술주들의 성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섹터에 불과한 영향력으로 끝날 것이냐 궁금해요. 시장을 이끌 만한 저는 큰 흐름의 하나 시초라고 봅니다. 큰 흐름의 시초. 새로운 기술주들의 보면은 아까 이거 봤지만 왜 2016년에 모든 게 다 나왔을까요? 2016년에도 호모데우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인간은 AI가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알파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챗GPT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시작한 게 아마 2017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온다니까 앨런 머스크는 난 빠진다 그래갖고 지금은 주인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런 디벨롭먼트가 17년, 18년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인 게 지금 5년 뒤 2022년도 작년 연말에 보여진 거지 이미 쿠킹이 5, 6년 전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쿠킹에서 사람들한테 보인 게 5년이지 않습니까? 네. 애플의 아이폰도 2007년에 우리는 2010년이지만 2007년에 나왔지만 걔네들이 그걸 준비한 거는 사실은 가장 피크일 때 노키아라든지 삼성이 피크일 때가 2002년이었거든요. 그 일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사람들이 방심할 때 이미 다른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제품이 나오는데 서비스가 나오는데 3년 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향후 5년은 최소한 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메타 우리 그 페이스북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 바꾸면서 한 것이 작년 7월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디비전을 내오면서 엄청나게 디비전을 따로 하면서 돈 많이 투자할 것이고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린지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쿠킹에 들어가는 것이 빨라 3년, 늦으면 5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 메타가 우리 눈에 보이고 확인되고 올라가는 거는 향후 3년, 작년부터 3년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내후년 2015년 되면은 그때는 의미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때 서비스가 나올 때는 진짜 와우하고, 죄송합니다. 와우하고 메타버스가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 애플이 뭐 AR, VR 하지만 AR 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XR 글라스는
늘어졌어요. 기술적으로 못 따라오니까 편하지 않은 거거든요. 와우한데 편하지 않은 거 나오려면 내년 나오고 하고 나면 2, 3년 걸리니까 아까 메타 모든 이런 흐름을 가는 것도 2, 3년 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이전에 AI가 먼저 대세를 왔고 아주 편안하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PC라든지 뭐 게임 그 뭐죠? 우리 그 코인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하긴 GPU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채굴하고 네. 이러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 PC가 지금 떨어지고 그래픽 떨어지니까 내려간 건데 그거 레벨로 갔을 때 PER이 뭐 60배, 70배 간 거하고 다른 레벨의 퀄리티가 입혀질 가능성이 엔비디아는 있는 거고 그런 엔비디아가 있는 한 반도체 하드웨어도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장비도 거기에 맞게끔 그 레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ASM은 상당히 높은 레벨의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부터는 과거랑 다른 퀄리티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이 만약에 뭐 30%, 10% 더, 20% 더 올랐다가 나중에 5%, 10%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려갔을 때 살 수 있는 주식들은 퀄리티적으로도 이런 주식으로 국한이 아니고 좀 더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갖고 있는 투자가들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셨네요. 잘 버티셨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이나 다른 주식도 업사이드가 매크로가 분명히 수그러지면은 룸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고 근본적으로 다르냐 할 때는 조금 다른 거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주식들은 어쨌든 그 생산을 줄여가지고 이걸 버텨내고 내년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질적으로 다른 스토리를 지금 가고 있다. 결과는 비슷하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셔서 오늘은 결국은 챗GPT가 어떤 혁신의 그 비슷한 트랙을 따라왔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꼭 제가 추천하는 그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나왔으니까 한국으로는 2017년 번역판에 나왔는데 단점이 오늘 제 얘기가 재미없다 그러면 이것도 재미없을 수 있어요.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 때문에 여름날 겨울에 읽다가 자고 해가지고 일주일 두고 보시면은 분명히 왜 인간이 AI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대세인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한번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엔비디아 혹은 뭐 마이크론 아니면은 또 ASML 네. 이런 것들이 주 그 뭐랄까요 타겟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하죠. 얘네들이 먼저 간다는 거고 한 그 5년 동안 다음에 갈 것이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 네. 물론 마이크론하고 인텔하고 AMD 따라가는데 인텔하고 AMD는 아마도 엔비디아하고 경쟁해서 후발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가기를 가장 바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TSMC랑 비슷하게 TSMC가 55%고 삼성전자는 지금 15%인데 이 마켓 시어를 2배. 15%가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마켓 시어가 한 30%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삼성전자는 레벨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15% 마켓 시어가 22% 왔다 갔다 하고 계속 TSMC가 싸우는 동안에는 레벨을 달리한 시장의 랠리는 삼성전자가 근시 아래 있기는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 시클리컬한 측면을 강조하니까 마이크론,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수혜받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마이크론, 뭐 아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투자를 계속하니까 거기 투자하는 회사의 장비 업체들은 누구죠? 한국의 장비 업체가 있는데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업체들한테도 많이 확대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뭐죠? 실제 이제 공장이 미국으로 진출한 업체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주가는 아마 지금 바닥에서 삼성 하이닉스 올라갔기 때문에 소부장 제도도 아마 주식도 이미 한 5% 정도나 10%는 올랐을 수도 있고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한 5, 6% 올라가고 나면은 아마 소부장 주식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똑같이 롱텀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커스터머가 인텔, 마이크론, TSMC 뭐 이런 업체 애플로 다양화된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를 잘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리포트를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종종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바로바로 그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네. 여기 이제 지분 뭐 네, 투자하면서 한 70% 네네. 확보하는 것 같아요. 네네. MS의 주가가 막 이렇게 워낙 시총이 크니까. 워낙 크니까. 네네.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아침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좋다 그래서 장 끝나고 4%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빼놓고 오늘 본장까지 하면은 12월 말 대비했을 때 오르지가 않았어요. 아, 뭐냐면 걔네들은 오늘 올랐으니까 4% 올라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장 큰 건 뭐죠?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 다음에 게임이 있고 오늘 보니까 실적은 한 4%, 3% 더 잘 나오는데 매출만 따지면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차지하는 40%거든요. 네. 그 비중이 그 매출이 한 18% 올랐어요. 그게 잘 나와서 오른 거거든요. 결국은 아직은 이런 데 투자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에서는 지속적으로 10% 20% 올라가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 했는데 챗GPT가 이런 것이 구글의 지금 검색하고의 경쟁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빙, MS에.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구글의 테크놀로지도 얘네들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챗 하는 거. 근데 구글은 여러 가지 신경 쓰기 많으니까 이거를 좀 그렇게 어그레시브 못한 건데 이제 발끈하니까 진짜 무슨 경고등 켰으니까 얘네들도 할 거란 말이에요. 구글이 가시적으로 이런 이슈로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고 한다면은 그게 보여진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확장했다는 건 나중에는 지금의 임팩트가 1%라면 나중에 3%, 4%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마치 삼성전자가 지금 여전히 반도체 D램과 PC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파운드리가 지금 여간해서 안 받잖아요. 파운드리의 뭐 비중이 얘네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영업이 줄어서 지금 7, 8%고 하고는 3, 4%니까. 근데 그 임팩트는 적은 거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가능성, 파지티브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전체 규모를 따졌을 때는 구글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거나 오픈 AI의 가치가 더 확실히 커졌을 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만약 이렇게 계속 올라갈 정도가 되면 다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 못하면 중간 정도인데 그거 할 정도가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챗GPT가 뭐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레벨이 달라지고 애플이 밀어놨던 AI 글라스가 올 말 내년 초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갈수록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시장을 한번 붐업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올해 단기적으로 1분기, 2분기 갈 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장을 흔들면서 올라갈 정도의 그런 파워를 보이기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좀 인문학적으로 AI, 우리 GPT 챗, 요거 챗 GPT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게 확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스터디를 좀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